오늘은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가지 단계 중에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하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1단계는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2단계 나는 매일 선택한다.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4단계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6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7단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는 인디언식 거래를 하라입니다. 인디언식 거래가 대체 뭘까요? 인디언식 거래는 최초의 백인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미국 인디언의 문화적 관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뭘 보고 놀랐냐? 인디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담요, 뭐 식품, 뭐 이렇게 환대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냥 주고 감사히 받았는데 인디언들이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인디언식 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준 것을 되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이 자산 부분의 세계에서는 인디언식 주기가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인디언식 주기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싸게 사서 임대를 놓고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8천만 원 받다 시켜 대출을, 그럼 2천만 원 남았죠? 이거를 월세 뭐 50만 원에 냈다. 그럼 이제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년 뒤에는 내가 투자한 2천만 원에 대한 원금이 다 이제 회수가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했던 돈들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식의 인디언식 거래를 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공짜를 바라야 한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위험성은 제한적이거나 낮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8번째,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포르쉐를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래서 뭔가 포르쉐를 사서, 포르쉐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산을 사서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의 소비보다 자산을 사서 모아서 소득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명품 백이나 뭐 이런 포르쉐 같은 거는 언제 사야 되냐?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 평생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노동을 하고 막 근로를 해서 어렵게 번 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5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받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뭐 명품백이나 포르쉐를 사는 거는 괜찮지만 뭐 적금을 깨서 혹은 뭐 대출을 받아서 할부로 이런 식으로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영웅의 필요성. 머릿속에 영웅이 있으면 엄청난 천재성의 힘과 용기를 빌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영웅이라는 것은 롤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경제가 되게 안 좋고 불황이고 주식이 막 폭락을 할 때 워런 버핏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꼭 뭐 투자 쪽이 아니어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이 영웅이었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고 상상을 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천재성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잠재 능력들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가르치면 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계약을 위해서 남들이 계약하는 것을 먼저 돕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게도 마술처럼 큰 기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먼저 주면은 남들은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더 많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디언식 거래를 하라,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영웅의 필요성,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까지 해가지고 로버트 키요사키의 총 이제 내 안의 근육 천재를 깨우는 10단계 총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다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만화로 된 책이고 또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실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함축적이고 훨씬 더 쉽게 풀어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들은 다 들어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많이 리뷰했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자산을 사고 부채를 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여기서 말한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 내 주머니로 오는 돈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이제 직업의 사사분면. 네 가지 직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월급쟁이, 뭐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가 이렇게 이제 네 분면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는 하지 말고 투자가와 사업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진정한 자유,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 직업이, 이 일이 어떤 분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로버트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분면을 따져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급여를 받는다거나 자영업을 한다면은 뭐 돈은 좀 많이 벌지 몰라도 시간적 자유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그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곰곰이 씹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